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기기기의 윤경국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전동기의 제어 대상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속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전동기 속도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제어한다고 그랬죠? 토크 제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출력을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동기에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직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직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직류 전동기의 경우 속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N은 RPM이 되겠죠. N은 K1 파이의 V-IA RA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속도를 제어하고 싶으면 직류 전동기에 뭘 제어하면 된다고 그랬죠? 단자 전압을 제어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단자 전압을 올리게 되면 속도가 올라가고 단자 전압을 낮추게 되면 속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이해하는 거다. 수식을 이해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뭘 컨트롤해야 된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거죠. 토크 T는 뭐라고 그랬죠? 토크 T는 비례상수 K2의 파이 IA라고 했어요. 토크를 여러분들이 올리고 싶다. 그러면 자속을 올리든지 전류를 올리면 된다. 하지만 자속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뭘 올리면 된다? 전류값을 증가시키게 되면 토크 값이 증가된다. 그럼 출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력 P5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이 전체적인 설명은 저번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오늘은 교재 몇 페이지인가요? 교재 67페이지에 전기자 반작용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전기자 반작용. 전기자가 뭔가요? 전기자가. 직류 전동기나 직류 발전기는 뭐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계자. 그 다음에 전기자. 그리고 직류기 때문에 뭐가 들어간다? 정류자. 그 다음에 뭐 개철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 계자는 뭐라고 그랬죠? N극, S극. N극에서 S극으로 자력성이 나가는 요게 이게 영구 자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석일 수도 있다. 대부분이 뭐 전자석이겠죠. 그 다음에 전기자는 뭐다? 요 안에 회전하는 회전체에 뭐가 있다? 이렇게 권선이 연결돼 있다. 그렇죠? 이 권선에 대한 것도 전기자 권선법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게 뭐다? 여기에 회전하는 이 전기자가 무엇인가 반작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화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직류기 전기자의 직류기의 전기자가 뭔지 아십니다.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기자에는 전류가 흐르면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발생한다? 자력선이 발생한다. 자기가 발생한다. 그래서 전기자에는 이 전류에 의한 뭐가 발생한다? 자장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발생한 자장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 계자에 영향을 주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계자에서 발생하는 주 자극의 자기장과 그 다음에 요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이 같은 장소에서 발생함으로써 누가 영향을 받는다? 계자가 영향을 받는다. 계자의 자력선이 영향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계자의 자력선이 영향을 받는다는 건 뭐다? N극, S극에서 이와 같이 자력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다? 이거는 뭐다? 계자.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자력선은 뭐가 되는 거죠? 주자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계자를 우리가 주자극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안에 뭐가 존재한다? 전기자가 존재한다. 그럼 이 전기자에서도 언제? 전류가 흐를 때예요.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자장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뭐가 생긴다? 자장이 생기는데 그 자장이 누구에 영향을 준다? 주자기에 영향을 줘서 이렇게 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영향을 준다. 그 영향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반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예요? 전기자 자기라는 게 뭐라고요? 여기 전기자가 있는데 전기자에 권선이 있죠. 그 권선에 뭐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도 뭐가 생긴다? 자장이 생긴다. 그 자장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 주자기라는 게 뭐다? 계자에서 나오는 이 자력선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아마추어가 뭐죠? 전기자잖아요. 아마추어 리액션에서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한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볼게요. 화면을 지우고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 67페이지 그림 2-26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직류 전동기이거나 발전기가 되겠죠. 여기에 N극, 그다음에 S극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계자라고 한다. 계자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계자가 뭐다? 전자석이다. 전자석이라는 건 무슨 얘기다? 이렇게 순철에다가 지금 코일이 감겼다 이 얘기예요. 코일이 감겨서 이 부분은 뭐예요? 전류가 나오는 거. 얘는 뭐예요? 전류가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다. 여기도 이렇게 감겨 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극? N극이 됐고 S극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뭐다? N극에서 S극으로 이와 같이 자력선이 직선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 부분을 공극 에어 갭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가 바로 뭐다? 계자란 공극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울게요. 화면을 지우고 여기 지금 사이에 있는 게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전기자 철심이다. 그렇죠? 이 부분이 철심이라는 거죠. 전체가 되겠죠?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요 부분은 이제 정류자 부분이 될 거다 이거예요. 정류자 부분이. 그럼 화면 다시 지우고 이게 전기자 철심이고 이게 뭐다? 전기자 권선이다 이 얘기죠. 권선. 그러면 이게 회전하면 발전기라고 가정해 볼게요. 발전기라고. 발전기라고 가정하면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권선의 운동 방향은 뭐 어떻게 돼요? 위쪽이 된다. 여기에 있는 권선 방향은 운동 방향은 어디죠? 아래쪽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플레밍이 무슨 법칙이에요? 오른손 법칙이죠. N극에서 S극 운동 방향 위쪽이다. 그러면 이 권선에는 전류의 방향은 어떻다? X가. X는 뭐다? 들어가는 방향이네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점 나오는 방향이네요.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그걸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 여기서 그냥 돌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죠? 여기에 뭘 연결해야 되죠? 여기가 정류자니까 브러쉬를 연결해야 되겠죠? 브러쉬를 연결해서 여기에 회로를 형성해서 뭐가 흘러야지? 전류 I가 흘러야지 뭐가 발생한다?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한다. 근데 현재 지금 회로를 연결하지 않았다. 그럼 화면 지울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자장이 발생하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생긴다. 자, 지금 현재는 그러면 뭐만 존재한다? 자, N극, S극. 자, 계좌에서 발생한 자력선이 자,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현재 전기자에서는 지금 자장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왜 자장이 형성되지 않았다고요? 예, 전류가 흐르지 않았으니까. 전류가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의 브러쉬를 연결해서 뭘 반드시 연결해야 된다? 부하를 연결해서 뭐가 흘러야 된다? 전류가 흘러야 된다. 지금 그건 없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 이게 계좌다. 여기 자력선이 있고 중간에 뭐가 있다? 예, 전기자가 존재한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전기자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본다. 자, 하지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방향은 어디다? 자, 이게 자, 운동 방향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다?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회로를 형성하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성선이라는 게 있다. 자, 중성선은 뭐? 자, 여기 보시면 자, 뉴트럴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성선의 의미는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권선과 여기에 있는 권선은 자, 어때요? 지금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이라고 했죠? 자, 요 방향이고 얘는 요 방향이에요. 자, 어떻다? 자력선과 수평이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뭐가 생기지 않는다? 예, 기전력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예, 자력선과 반드시 이 기전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된다? 자, 사인 세타, 그죠? 사인 세타가 얼마? 세타가 얼마? 90도. 예, 자력선이 있으면 얘를 반드시 이렇게 하든지 몇 도로? 90도로 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뭐예요? 자력선의 방향과 같은 방향, 수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 쇄교를 하지 않아서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는 라인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중성선이라고 한다. 뉴트럴 라인이라고 한다.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이 중성선을 이렇게 따가지고 칼로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로 잘라서 자, 요 부분을 이쪽으로, 요 부분을 이쪽으로 갈라놓은 거예요. 갈라놔서 요 S극이 자 이렇게 쓰고 이게 이쪽으로 간 거죠. 자, 그래서 요 N극이 요 N극이고 요 S극이 요 S극이에요. 그럼 자력선이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요 부분에 이렇게 집중이 돼 있다. 그리고 요 부분에 요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거고. 자,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방향과 들어오는 방향을 자,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해 놓은 것뿐이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자, 얘가 이렇게 에너지 분포가 자력선의 분포가 평평하다. 그러니까 일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재 68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은 뭐냐면 지금 67페이지. 자, 67페이지에서 보셨던 자, 자력선의 분포는 뭐냐면 계좌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계좌. 자, 전기자는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자, 68페이지에 있는 그림 2-27은 뭐냐면 자, 계좌가 아니고 누구 입장에서 본 거다? 전기자 부분만 본 거예요. 자, 전기자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계좌, 여기가 N극, S극인데 자, 여기서는 지금 얘는 우선 제외하고 본 거예요. 자, 누구 입장만 봤냐면 전기자 입장에서만 본 거예요. 자, 전기자의 자, 이건 전기자 자, 권선이 이렇게 감겨 있죠? 전기자 철심에 지금 이게 전기자 철심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전기자 철심이고 전기자 철심에 전기자 권선이 있는데 자, 이게 자, 발전기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봤을 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 이쪽에서는 어떻다?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고 이쪽에서는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기자 권선에 뭐가 흐르면 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 여기는 나오는 방향이죠. 자, 그러면 왼손 법칙, 오른나사 법칙에 의하면 자, 들어가는 거니까 자, 어떻다? 자, 요런 방향의 자력선이 생긴다. 자장이 생긴다. 얘는 요런 방향의 자장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요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요 그림이. 그러면 전기자 입장에서만 보면 자, 이거를 역시나 중성선을 이용해서 잘라서 자, 이쪽을 이쪽으로 벌리게 되면 자, 요런 그림이 된다 이 얘기예요. 아까는 어땠어요? 아까는 누구 입장에서만? 자, 계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요런 거, 자, 요런 상태로 나왔었죠? 자, 그런데 화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전기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다? 좀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자력선의 분포가 어떻다? 자, 아까 같이 요렇게가 아니라 자, 이런 상황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삼각형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누구 거죠? 예, 전기자 권선에 의한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까 누구 거? 예, 계좌의 거를 어떻게 한다? 더하게 되면 자, 얘는 누구 거죠? 계좌. 자, 이게 더해지는 게 바로 뭐다? 더해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계좌의 자력선 분포를 자,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이런 자력선을 자, 전기자 권선에서 생기는 자장이 어떻게 된다?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영향을 주면 자, 여기서 생긴 게 이렇게 생기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됐던 게 이런 식으로 변형을 일으킨다. 누구의 영향으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그 얘기입니다. 자, 교재 68페이지에 이제 그림 2-28을 보시게 되면 자, 이게 합성 자속과 분포라는 얘기가 뭐냐면 자, 첫 번째 자, 계좌에서 만들어진 자력선이 자,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지나간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자, 전기자 권선에서도 언제 예, 전류가 흐르면 자, 여기에 자장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그 자장, 자, 계좌에서 생기는 건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자, 전기자 권선에서 생기는 건 자, 이렇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거죠. 자, 그렇게 영향을 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자, 여기서는 어떻게 생긴다?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 전기자인데 자, 이 전기자 부분에 자, X 표시돼 있으면 뭐다? 전류가 들어가는 거다. 자, 그러면 오른나사 법칙에서 이런 방향으로 자장이 생기겠죠? 자, 여기는 어때요? 자, 여기는 점으로 찍혔으니까 전류가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니까 자, 이쪽 방향으로 자장이 생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게 누구의 영향을 준다? 자, 계좌에서 발생한 주 자력선에 영향을 주게 돼서 자, 이게 자, 화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직선으로 흘러가지 않고 어떻게 된다? 그 영향을 받아서 자, 이렇게 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속 분포가 어떻게 된다? 자, 이게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점점 올라갔다가 자, 이런 식으로 자, 모양이 자, 찌그러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그림에서 중요한 내용이 화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요 라인을 뭐라고 그랬다? 중성선이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중성선. 자, 중성선이라고 했는데 이 중성선이 자, 발전기의 경우는 자, 이게 지금 회전 방향이 이렇다. 그러면 회전 방향으로 어떻게 된다? 중성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 이 얘기예요. 자, 언제 이동을 한다고요?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하면. 자, 그다음에 전동기일 경우에는
전동기일 경우에는 자, 그 회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그럼 중성선이 자, 이쪽으로 형성이 되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 지우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성선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걸 이해하셨고요. 여기 보시면 중성선은 발전기에 있어서는 전기자의 회전 방향으로, 전동기에 있어서는 자,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중성선이 형성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A, B는 뭐다? 기하학적 중성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생긴 옮겨진 이 중성선을 뭐라고 한다? 전기적 중성선이라고 한다.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양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여러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재 69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림 2-29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첫 번째로 브러쉬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자, 앞에 그림에서 전기자 반작용이 없을 경우에는 자, 실제 중성선은 어디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 위치한다고 그랬어요. 중성선이. 자, 그런데 이 중성선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자, 중성선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중성선은 자, 자력선과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전력이 생성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예, 사인 세타가 0도잖아요. 그러니까 0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전력이 0인데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기전력이 생성되지 않은 곳에 화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여기에 뭘 설치를 하는 거냐면 바로 브러쉬를 설치하는 거예요. 자, 브러쉬의 설치 위치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중성선이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자,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자, 중성선이 전기적 중성선으로 이동했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브러쉬의 위치가 이 위치에 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브러쉬를 왜 중성선 위에 놓아야 되나요? 자, 브러쉬를 만약에 기전력이 발생하는 위치에 놓게 되면 뭐가 많이 발생하냐면 브러쉬에서 불꽃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렇죠? 브러쉬가 위치하는 곳이 바로 뭐냐면 자, 이 코일의 극성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어떻게 되죠? 자,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었다가 화면 지우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 브러쉬 위치를 보시면 자, 브러쉬가 위치하는 곳이 어디다? 자, 바로 코일에 뭐가 바뀌는 곳이다. 전류의 극성이 바뀌는 부분이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 코일까지는 어때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잖아요. 자, 그래서 브러쉬는 뭐다? 바로 극성이 바뀌는 구간이다. 그래서 극성이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브러쉬는 항상 어느 위치에 놓아야 된다? 중성선, 전기적 중성선에 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브러쉬의 위치에 놓는 것도 이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자, 전기적 이제 중성선이 자, 기하학적 중성선에서 전기적 중성선으로 자, 위치가 바뀌게 됐다. 그럼 브러쉬도 자, 거기 위치에 놓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림 2-29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 그러면 이렇게 각도가 기울어지면 자, 이 각도가 바로 FA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각도만큼 기울어졌는데 자, 이 각도를 우리가 자, 이렇게 직각으로 FT 그다음에 FC로 자,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기울어진 각도를 중성선이. 자, 그러면 이 FT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FT는 자, 지금 여기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N극, S극이 있고 이게 자력선이 이쪽 방향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겠죠? 자, 이 자력선의 방향이 자, 요 방향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있는 X축의 성분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X축의 성분이 의미하는 바가 예, 자력선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각도가 기울어졌다는 건 뭐냐면 X축 성분과 Y축 성분으로 나눠지는데 자, X축 성분이 하는 역할은 뭐다? 자, 요게 바로 뭐예요? 이게 주자계예요. 주자계. 주자계라는 게 뭘 의미한다? N극 S극. 이게 계자잖아요. 계자에서 나오는 자력선. 그걸 우리가 주자계라고 하는데 주자계의 반대 방향이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감자 성분이다. 자, 감자 성분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자력선이 100만큼 내가 지금 지나갔다 이거예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10만큼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이 사라지고 100이 아니라 얼마? 90. 자, 100이 90이 되는 뭐가 됐어요? 주 자계가 감소했죠?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감자. 자석의 성분이 지금 감소했다 이 얘기예요. 감자. 고구마 친구 감자가 아닙니다. 예, 감자. 자, 이것도 고구마 뭐 감자 뭐 이렇게 지금 그 채소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 감자는 뭐다? 주 자계가 감소한 거다. 자, 주 자계가 감소하면 당연히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예, 유도 기전력이 그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 성분 자, 주 자계와 90도로 지금 이루는 요 성분 FC가 되겠죠. 자, 이 FC는 뭐다? 이 FC는 바로 이 FC 성분이 바로 뭐다? 주 자계를 왜곡시키는 거. 자, 주 자계를 왜곡시킨다. 왜곡시킨다는 게 뭐다? 주 자계가 이렇게 갔었는데 무슨 성분에 의해서? 자, 이 Y축 성분에 의해서 자, 얘가 영향을 주니까 이게 이런 영향으로 이렇게 왜곡이 생긴다.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이런 자계 왜곡이 생기는데 그 성분이 바로 뭐다? 자, 이렇게 Y축 성분이다. 자, 그래서 화면 지우고 다시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요 브러쉬가 위치하는 위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안다. 중성선 위에 놓는다. 아시겠죠? 중성선이라는 걸 뭘 의미한다? 바로 전기자 권선의 전류 극성이 바뀌는 위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만큼 각도가 기울어지면 그 각도 기울어진 거를 X축 성분과 Y축 성분으로 분해를 해보면 X축 성분이 하는 역할은 뭐다? 감자작용. 자, Y축 성분이 하는 역할은 뭐다? 자, 주자계 왜곡.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예. 이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정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정류. 그리고 정류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류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교재 자, 70페이지가 되겠죠? 자, 7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림 2-30이 나오는데요. 자, 앞에서 얘기했어요. 자, 그 중성 선과 브러쉬 위치. 그렇죠? 자, 브러쉬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 브러쉬를 지나게 되면 코일이 어떻게 된다? 코일이 자,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었는데 브러쉬를 통과하면 이렇게 전류가 나오는 방향. 즉 뭐다? 전기자 권선의 전류의 흐르는 방향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자, 그 얘기를 했죠. 자, 요 과정이 바로 정류다 이게 정류. 자, 정류라는 게 뭐다? 극성이 바뀌는 거죠.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7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자, 코일 변이 중성선을 통과할 때, 자, 코일 변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중권을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 그림을 잘 그리지 못했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데 자, 요 부분을 바로 뭐라고 했다? 코일 변. 자, 요 부분을 뭐라고 했다? 코일 단이라고 했다. 자, 여기서는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고 어디에서만 기전력이 발생한다? 코일 변에서만 기전력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자, 코일 변이 중성선을 통과할 때 중성선을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전류 극성이 바뀐다고 그랬죠? 자, 코일이 브러쉬에 의해서 단락된 후 전류 방향이 반전되는 거. 반전된다는 것이 자, 이렇게 들어가던 것이 어떻게 바뀐다? 나오는 걸로 바뀌든지 아니면 나오는 것이 들어가는 걸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커뮤테이션, 정류라고 한다. 이 정류를 해주는 세트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류자라고 한다.
얘기했죠? 정류자는 반드시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된다? 브롯이랑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밑에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거는 지금 코일이 무슨 뭘로 감겨져 있는 거예요? 예, 준권이네요. 준권. 그렇죠? 코일이 준권으로 전기자 권선이 자, 준권으로 감겨져 있는 거고, 자, 준권으로 감겨져 있는데 어떻게 감겨져 있어요? 자, 요렇게 감아서 2번. 자, 얘는 뭐죠? 얘는 정류자 편이라고 그랬어요. 정류자 편. 자, 그러니까 얘는 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예,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얘가 자, 전기자라고 봤을 때 자, 이게 바로 뭐다? 정류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정류자는 이런 조그만 정류자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 정류자 편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회전하고 있는 거라서 자,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죠? 브러시가 되는 거죠. 브러시가. 자, 이 브러시는 고정돼 있는 거고 정류자 편이 이동하는 거죠. 어떻게 이동하나요? 브러시는 고정돼 있는데 정류자 편이 자, 1번, 2번, 3번 있는데 처음에는 1번이 지금 접촉해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얘가 이쪽으로 회전하면서 자, 아까 1번에 있었는데 회전하면서 지금 1번, 2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다 절연돼 있는 거예요. 절연. 얘들은 절연돼 있는 건데 자, 제가 다시 쓸게요. 예. 예, 절연돼 있는 거죠. 전기적으로.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1번과 2번이 예, 쇼트된 거예요. 연결된 거죠. 그러다가 다시 쇼트가 풀리면서 뭐하고만 연결된 거예요? 2번으로만 연결된 거죠. 자, 이게 정류자편이 이렇게 이동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 회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화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정류라는 게 뭐냐 이거죠. 전류 방향이 반전되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자,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에요. 다 같은 코일이에요. 그렇죠? 같은 코일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볼게요. 화면 지울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전류가 이런 방향에서 흘러와서 자,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자, 2번에 갔다가 그게 다시 1이 가요. 그래서 얘는 지금 요 방향이죠. 맞습니까? 요 방향이고 자, 이게 요렇게 가서 자, 1번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네요. 전류 방향은.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전류가 와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자, 여기서는 들어가는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는 나오는 방향이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나오는 방향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정류자 편이 회전하면서 1번 지금 현재 브러시는 1번에 연결돼 있었는데 1번, 2번이 같이 연결돼 있어요. 쇼트가 됐죠. 쇼트가 됐다는 게 뭐죠? 예, 요 선하고 요 선하고 붙었다는 거죠.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것이 전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흐르는 것이 선이 연결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전류가 흘러들어서 똑같은데 자, 이렇게 가서 자, 이렇게 빠져나가죠. 바로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이쪽으로 흘러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여기는 전류가 지금 안 흘러요. 자, 이쪽도 어때요? 이렇게 가서 그냥 바로 여기서 그냥 빠져나가 버리네요. 여기로 안 흘러가요. 자, 그러니까 양쪽 다 어때요? 전류가 안 흘러요. 자, 중요합니다. 자, 지금 현재 전류 방향이 자, 이쪽 방향이었는데 쇼트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전류의 흐름이 없어요. 그랬다가 자, 1번, 2번 쇼트가 풀리고 2번으로 옮겨갔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빠져나가네.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네. 그렇죠? 맞습니까? 하고 이렇게 가고 자, 얘는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지금 얘는 어때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네. 그렇죠? 자, 그럼 결론이 뭐냐면 보시면 자, 정류라는 게 뭐다? 전류의 방향이 반전되는 건데 자,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방향? X표. 자, 얘는 뭐다? 점. 근데 이거 아예 없어졌죠? 아예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나오는 거니까 점. 얘는 들어가는 거니까 X. 자, 그럼 어때요? 지금 같은 코일이잖아요. 같은 코일인데 자, 지금 정류자 지금 저기 브러시가 1번에 있을 때는 자,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였는데 쇼트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 둘 다 전류의 흐름이 사라진다. 그리고 나서 2번으로 넘어가면서 얘는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자, 얘는 이걸로 그다음에 얘는 이걸로 어떻게 된다? 전류의 방향이 반전된다. 그 반전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류라고 한다. 이 반전되는 역할을 하는 건 바로 누구다? 자, 정류자 편과 브러시.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 자, 정류자라고 한다. 정류자가 하는 역할이 뭐다? 전류 방향을 반전시켜서 어떻게 된다? 목표는 뭐다? 자, 발전이 이렇게 해서 교류가 만들어지는 걸 어떻게 한다? 반전시켜서 이렇게 플러스를 만든다. 플러스 마이너스였던 거를 이 그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대체 자, 71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림 2-31이 있는데 자, 이제 정류 커뮤테이션은 뭔지 아셨어요. 자, 정류 곡선이라는 건 뭐다? 이렇게 그림이 나와져 있는데 이 부분 뭐냐면 여기가 0A고요. 0A인데 지금 앞에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셨냐면 자, 1번, 2번, 3번 정류자 편이 있었어요. 자, 그럼 브러시가 이 위치에 있을 때 자, 이 위치에 있을 때가 바로 뭐냐면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브러시가 자, 1번하고 2번을 쇼트시켰죠? 그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브러시가 2번으로 옮겨갔어요. 그때가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브러시가 1번에 위치하고 있을 때 1번하고 2번에 쇼트 시켰을 때 그다음에 2번으로 완전히 넘어갔을 때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자, 화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게 0A잖아요. 자, 그래서 자, 10A가 흐르다가 그게 0으로 떨어져서 자, 마이너스 10A로 자, 뭐가 바뀌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바뀌었죠? 예, 이것이 바로 커뮤테이션, 정류다 이거죠. 자, 그런데 정류가 갑자기 10A에서 마이너스 10A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반드시 자, 이게 물리 현상이기 때문에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리든지 이런 그래프 자, B의 그래프를 그리든지 A, D, C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자, 뭐가 된다? 극성이 바뀐다 이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정류 곡선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요 B를 뭐라고 하냐면 B를 우리가 자, 부족 정류라고 한다. 자, 왜 부족 정류냐면 이게 뒤진다 이거예요. 자, 빨리 극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천천히 바뀌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족 정류, 늦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얘는 뭐예요? 얘는 자, C는 예, 과정류에서 이거를 우리가 오버했다 이거죠. 예, 커뮤테이션 과정류라고 한다. 너무 급격하게 확 떨어지잖아요. 자, 이럴 때 뭐가 발생한다? 스파크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A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는 이제 거의 뭐 직선으로 뚝 떨어지죠. 그래서 직선 정류라고 한다. 직선 정류라고 한다. 가장 이상적인 건 보통 이 D 요거를 이상적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실은 좋은 건데 이제 부족 정류나 과정류에 의해서 스파크가 생긴다. 실제로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저 D와 같이 이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71페이지에 있는 저항 정류다.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자, 그림 지금 2-32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가는 이 과정을 뭐라고 그랬죠? 커뮤테이션, 정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게 자, 그 이와 같이 직선으로 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부족 정류가 되든지, 그쵸? 부족, 제가 좀 과하게 그랬죠? 아니면 이렇게 뚝 떨어지는 오버 커뮤테이션 과정류가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직선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항 정류인데, 저항 정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저항 정류라는 건 뭐냐면 이 브러쉬에 자, 큰 접촉 저항. 자, 그래서 접촉 저항이 큰 브러쉬를 사용해서, 자, 저항이 크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예, 전류의 흐름을 어떻게 한다? 방해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과하거나 오버하는 거를 방해해서 가능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해서, 자, 정류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저항 정류라고 한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전압 정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뚝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플러스에다 마이너스로 직선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과하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전기자 권선이, 자, 코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코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발생하느냐? 리액턴스가 발생해요. 자, 이 리액턴스 전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압에 의해서 부족하거나 과한 정류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 72페이지에 보시면, 자, 정류라는 게 커뮤테이션을 의미하는 거죠. 자, 코일의 인덕터로 인한 이 코일이 바로 누구냐면 전기자 권선이에요. 자, 리액턴스 전압 때문에 정류가 나빠지게 된다. 이렇게 부족하거나 과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리액턴스 전압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자, 리액턴스 전압의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같은 전압을 가해주는 걸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 전압 정류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가해줌으로써 뭘? 정류를 개선한다. 정류를 개선한다는 뜻이 뭐다? 이걸 이렇게 평평하게 하거나 이상적으로 바꾼다. 자,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전압 정류다. 지금 전기자 반작용과 그 다음에 정류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 정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항 정류라든가 그 다음에 전압 정류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전기자 반작용과 정류 곡선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극과 보상건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하기야 뭐 맨날 중요하다고 하네요. 죄송하지만, 자, 보극이 뭐고 보상건선이 뭐냐 이거죠. 이제 우선 보극부터 얘기를 할 건데, 보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주로 뭐의 전기자 반작용보다는 정류 곡선을 개선하는, 그러니까 정류 개선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바로 뭐냐면 보극이다. 자, 보극이 뭐다? 인터폴이다. 자, 인터폴인데 보극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이게 직류 발전기거나 직류 전동기인데, 자, N극 S극, 자, 이게 계자예요. 계자. 자, 계자면 N극에서 S극으로 제가 약간 각도를 줬는데, 자,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자력선이 형성돼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전기적 중성선은 자, 요선이 되고, 그럼 여기에 반드시 뭐가 위치하게 된다? 브러쉬가 위치하게 된다. 자, 그럼 브러쉬 위에 있는 조그만 요 계자라고, 조그만 계자, 보조 계자죠. 보조 계자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보극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극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예, 브러쉬의 위쪽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브러쉬는, 자, 이 보극은 누구의 영향을 주기 위한 거다? 예, 브러쉬의 영향을 주기 위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브러쉬는 뭘 하는 역할인데? 바로 정류를 하는 거잖아요. 정류. 그렇죠? 자, 근데 이 정류 곡선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뭐다? 보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어요. 자, 정류 곡선이 이렇게 가서 수직으로 딱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 부족하거나 과하게 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다? 자, 전기자 권선의 리액턴스 전압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 전기자 권선의 리액턴스 전압인데, 자, 그거를 상쇄시켜주기 위한 것이 바로 뭐다? 보극이다. 자, 이 보극은, 자, 화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 브러쉬에 당연히 선이 연결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연결돼서 가서 여기에 권선에 중건이면 중건, 팍건이면 팍건 이렇게 권선이 돼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브러쉬를 통해서 다시 나가면서 다시 보극에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 IA라는 전류가 그대로 이 보극, 이것도 당연히 뭐죠? 전자석이겠죠. IA가 많이 흐르면 이게 힘이 세지고 자력선이 세지고, 힘이 세진다는 의미가 자력선이겠죠. IA가 적어지면 자력선이 힘이 작아지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여기서 생기는 리액턴스 전압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감아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보극과 보상건선이 있는데, 지금 보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극의 위치는 어디다? 예, 브러쉬의 위치에, 브러쉬와 같은 위치. 자, 그러니까 중성선 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디에 영향을 준다? 자, 정류 곡선을 개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교재 74페이지에 자, 그림 2-34를 보시게 되면, 자, 보상건선인데, 자, 보극 얘기는 지금 방금 했어요. 보극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했죠? 정류 곡선을 개선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위치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가 중성선이죠. 자, 중성선에 뭐가 위치한다? 브러쉬가 위치하고, 그 브러쉬 위에 보극이 위치한다. 자, 그럼 이 보극이 자, 어디에 영향을 준다? 자, 브러쉬의 정류 작용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보상건선이라는 건 뭐냐면, 보상건선은 자,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전기자 반작용을 상쇄시킨다. 자, 보상건선은 전기자 반작용을 상쇄시킨다. 자, 그럼 보상건선이 위치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계자에 있어요. 계자. 자, 화면 지우고 얘기하면,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그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게 뭐죠? 전기자 반작용. 자, 전기자 반작용은 자, N극, S극, 자, 계자가 있다. 계자. 자, 이 계자에서 N극, S극 이렇게 자력선이 지나가고 있고, 자, 전기자 권선에 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지금 보시면 어떻죠? 이게 발전기고, 자, 회전 방향이 이쪽으로 된다. 그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 얘는 어떻다? 들어가는 방향,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 여기에 이런 자력선, 자, 여기에 이런 자력선에 의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고 있던 자력선이 어떻게 된다? 주 자계가 이렇게 휘어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휘어지는 게 바로 뭐다? 전기자 반작용이고, 휘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 전기자 권선에서 생기는 자력선에 의해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전기자 권선의 자력선만 보면, 자, 얘는 어때요?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어때요? 이쪽 방향이잖아요. 자, 그럼 얘를 상쇄시키면 아까 같이 이렇게 휘었던 것이 다시 직선으로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되게 단순하죠? 자, 뭐냐? 자, 얘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근처에 어떻게 한다? 자,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면 어떻게 된다? 자,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자력선이 생기고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자력선이 생기니까 무슨 일이 생긴다? 힘이 같으면 상쇄가 된다. 자, 여기도 볼게요. 자, 이게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되면 자,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주면 자, 근처에 바로 옆에 반대 방향으로 좀 상쇄해서 없어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전기자 건선에서 발생하는 자력선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계좌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는데 이거 외에 추가로예요. 자, 추가로 자, 이쪽에다가도 코일을 감아 놓는다 이거예요. 얘는 어떻게 감겠어요? 이렇게 감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감아 놓은 거죠. 실제 계좌는 이렇게 감겨 있는 거예요. 코일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추가로 이렇게 더 감은 거예요. 뭘 상쇄시키기 위해서? 전기자 건선에서 발생하는 자력선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얘하고 반대로 감아 놓은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보상건선이라고 한다. 자, 보극은 어디에 위치한다고요? 중성선 브러쉬 위에 위치한다고 그랬어요. 자,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자, 정류곡선을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자, 보상건선의 위치는 어디다? 계좌. 얘가 계좌잖아요. 그렇죠? 계좌에 위치해 있고 자, 뭘 상쇄시킨다? 전기자 건선의 자, 자력선 자장을 상쇄시킨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전기자 반작용이 감소한다. 전기적 반작용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죠? 자, 이게 전기적 중성선, 기하학적 중성선이었는데 발전기의 경우는 자, 이쪽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에 자, X축선분과 Y축선분으로 나눠지는데 자, 이게 뭘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감자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뭘 한다고 그랬죠? 왜곡시킨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적어지잖아요. 그럼 감자 작용과 왜곡 작용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 보상 건선이 하는 역할은 뭐다? 전기자 반작용을 상쇄시키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위치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교재 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교재 7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직류 발전기의 종류 및 특성이 나와요. 직류 발전기의 종류 및 특성. 뭐 직류 발전기나 여러분들 지금 선박에서 이제 승선하시면서 실습하셨던 자, 동기 발전기나 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구조는 기본적으로 같고요. 자, 한번 볼게요. 직류 발전기의 종류는 교재 75페이지 내용을 보면 자, 발전기의 주자극이라는 거는 지금 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자는 뭐죠? 발전의 기본 원리가 N극 S극. 자, 여기서 자력선, 그렇죠? 얘가 바로 계자고 주자극이 되는 거죠. 자, 주자극에는 영구자석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 N극 S극이 영구자석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영구자석일 때는 굉장히 작은 거고 대부분은 뭘 사용한다? 전자석. 자, 여기에 뭐가 감겨 있다?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전류를 공급하면 전류 IF죠. 우리가 보통 IF라고 표현하는데 자, 전류를 공급하면 이게 바로 뭐다? 여기에 자속이 발생하는 거다. 자, 그래서 발전기의 주자극에는 이 계자, N극 S극에는 영구자석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전자석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영구자석의 경우에는 소형의 특수 발전기에 사용하고 대부분 뭐를 사용한다? 전자석을 사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발전기에 이 전자석을 우리가 이제 계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계자에 공급되는 전류를 계자 전류라고 하겠네요. 자, 그러면 발전기의 계자 건선에 전류를 흘려서 전자석이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자되었다 그런다. 그렇죠? 여러분들 시퀀스에서도 릴레이에 전원을 공급해서 동작하면 뭐라고 그래요? 여자됐다. 그럼 전류를 차단하면 소자되었다. 그래서 익사이테이션 여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예요. 여자. 따라서 계자 전류. 자, 이거를 계자 전류라는 게 뭐죠? 바로 요거죠. 이 코일에 전류를 공급하는 이 IF를 계자 전류라고 하는데 자, 이 계자 전류를 필드 커런트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IF라고 하죠. 자, 이거를 여자 전류라고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 요 용어에 대해서 친근해지시길 바랄게요. 여자, 요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자 전류.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영구자석이 아니라 모일 때 전자석이라고 가정하면 바로 여자 전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N극 S극으로 자력선이 지금 지나가니까. 자, 그래서 이 여자 하는 방식에 의해서 보통 우리가 발전기의 종류를 구별한다. 그래서 영구자석 발전기가 있다. 영구자석 발전기라는 건 뭐다? N극 S극, 그렇죠? N극 S극으로 이렇게 자력선이 지나가고 중간에 자, 요 안에 뭐다? 전기자가 회전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는 개철을 의미한다. 왜? N극에서 S극으로 가서 그 자력선이 그대로 돌아서 다시 이렇게 오는 회로를 구성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자, 화면 지우고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발전기고 자, 그럼 전기자에서 자, 전기자 건선에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좀 이렇게 흘러나오죠. 이건 이제 여자 된 거죠. 그렇죠? 기전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영구자석이고 자, 대부분 어떻게 돼 있다? 영구자석을 쓰지 않고 이렇게 전자석을 쓰는데 자, 요 부분에서는 발전되는 기전력 2가 되지만 자, 요 건선은 바로 뭐예요? 바로 계자 전류 IF를 공급하는 선이 된다. 이렇게 공급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림은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그린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요 부분은 뭐다? 바로 계자. 여기는 계자. 자, 얘는 뭐가 되죠? 전기자. 그리고 얘는 뭐죠? 브러쉬. 자, 얘는 뭐죠? 예,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 2. 그리고 이 소문자 2는 하나의 건선이니까 전체는 2가 되겠죠. 자, 요 그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얘는 뭐라고요? 계자. 얘는 전기자. 얘는 전기자지. 얘는 브러쉬. 그다음에 이거는 뭐죠? 예, 유도 기전력. 실제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영구자석 발전기, 그다음에 타료 발전기. 타료라는 건 뭐다? 외부에서 여자 전류가 공급되는 거다.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이 바로 타료 발전기다. 앞에서 지금 이제 교재 여러분들 이제 76페이지인데 지금 우리가 직류 발전기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영구자석이 있었어요. 그렇죠? 영구자석. 자, 그런데 종류는 주로 지금 뭘 갖고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 계자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자를 가지고. 자, 그래서 영구자석으로 된 계자, 영구자석. 자, 그리고 뭐가 있었죠? 타력 발전기. 자, 그리고 타력 발전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자력 발전기가 있다. 여기 자력 발전기. 자, 타력 발전기는 뭐였어요? 심볼로 그리면 자, 외부에 계자가 있었고, 그렇죠? 이게 계자. 그 다음에 전기자가 있고 전기자에 또 뭐가 있다? 예, 브러쉬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이건 이제 아마추어 전기자가 되겠고, 자, 요 발생하는 전압 기전력이 유도 기전력이다. 자, 요게 바로 타료 발전기다. 자, 그래서 계자는 외부에서 따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직류로 반드시 공급해줘야 된다. 자, 이게 타료 발전기인데, 자, 여러분들 교재 76페이지 보시면 자료 발전기가 얘기가 나와요. 자, 발전기는 자기 자신이 기전력을 유도하는 기전력 2가 생성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생성되니까 이거를 그냥 어디다가 발생한 거를 계자 건선에 공급을 하면 그때 계자 건선에 공급해서 전류를 흘리게 되면 그러면 요 계자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긴 걸 이렇게 연결하겠다 이 얘기죠. 자, 그게 바로 자료 발전기다. 자, 그런데 이 자료 발전기도 이거에 의해서 이제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종류가 더 나뉜다 이 얘기입니다. 자, 화면 지우고 자, 여러분들 몇 페이지죠? 76페이지 그림을 보면 자, 우선은 첫 번째 자,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력 발전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력 발전기 얘기는 이미 했어요. 그렇죠? 자력 발전기 안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분권 발전기다. 분권. 자, 분권이라는 건 뭐냐면 자,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계자죠. 그러면 자, 원래 외부에서 공급했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공급했었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했다?
자, 이거를 자기가 만든 거로 이게 바로 뭐예요? 병렬로 연결했잖아요. 병렬. 자, 누구랑 누가 병렬로 연결돼 있어요? 자, 계좌랑 전기자가 병렬로 연결된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권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자, 심벌은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 심벌을 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분권 발전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분권 발전기라는 건 뭐다? 자, 이렇게 자, 전기자에서 생성된 유도 기전력이 자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데 자, 계좌도 어떻게 했다? 여기에 그대로 연결했다. 이렇게 병렬로. 자, 이게 분권이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분권하고 다르게 자, 직렬로 연결한 거예요. 직렬로. 누구하고 누구를 직렬로 했다? 전기자하고 계좌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다? 직권이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직권.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자, 분권, 직권. 자, 얘는 뭐냐면 복권이에요. 복권. 자, 복권이라는 건 뭐냐면 직병렬이다. 자, 직병렬이라는 건 뭐예요? 예. 병렬 계좌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자랑 병렬로 연결된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직병렬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복권 같은 경우는 자, 두 가지로 나눈다. 자, 내분권과 그 외분권으로 나뉘는데요. 자, 내분권과 외분권의 차이는 뭐냐면, 자, 화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내분권은 자, 병렬로 한 다음에 직렬로 됐죠.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외분권은 이렇게 직렬한 거랑 병렬로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외분권이 훨씬 더 자, 무슨 성분이 더 큰가요? 예, 분권 성분이 훨씬 크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분권, 외분권으로 나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77페이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교재 77페이지 내용을 보면 앞에서 그림을 가지고 설명한 내용을 글로 지금 설명을 다시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뭐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직류 발전기의 종류가 되겠죠? 종류. 자, 종류에는 영구 자석이 있었고, 자, 그러니까 이 종류는 뭘로 구별한다? 계좌를 가지고 구별한다. 그래서 영구 자석으로 된 계좌가 있었고, 자, 그다음에 타려 발전기와 자려 발전기가 있다. 타려와 자려의 차이는 뭐다? 타려는 뭐다? 외부에서 계좌 전류 IF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다. 자려는 뭐다? 본인이 본 발전기가 생성한 유도 기전력 E를 가지고 IF를 공급하는 거다. 자, 이 자료에는 어떤 종류가 있다? 자, 분권, 그다음에 직권, 그다음에 복권 이 세 가지가 있다. 자, 분권은 뭐다? 자, 병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직권은 직렬이다. 이거는 직병렬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럼 화면 지우고 교재 내용을 볼게요. 자, 분권. 자, 분권은 뭐냐면 션트예요. 션트 제너레이터. 자, 분권인데 자, 여자 전류를 부하 전류와 별도로 뭐 하고 병렬로 연결된다. 병렬로. 그래서 전류를 되도록 작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권선을 또 많이 갖는 이런 방식으로 쓴다. 그래서 그 권선을 뭐라고 한다? 션트 필드 와인딩이라고 한다. 자, 두 번째 직권은 뭐예요? 직권은 자, 직렬이다. 직렬로 연결한다. 자, 그런데 얘는 뭐냐면 누가 직렬이에요? 자, 계좌와 그다음에 전기자가 직렬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자의 전류 IA가 많이 흘러요. 자, 그런데 그 많이 흐르는 게 다 어디로 흐른다? 그대로 직렬이기 때문에 자, 계좌로 흐른다. 그래서 큰 여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자, 계좌 권선은 굵은 선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직권 계좌를 뭐라고 한다? 시리즈 필드 와인딩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복권. 자, 분권, 그다음에 직권, 그다음에 복권 발전기. 자, 복권은 뭐다? 분권 계좌 권선. 분권 계좌 권선이라는 건 뭐예요? 전기자와 누가? 계좌가 병렬. 그다음에 직권은 누구랑 누가? 예, 계좌와 전기자 권선이 직렬. 그래서 병렬로 된 것과 직렬로 된 것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복권 발전기라고 하는데,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자, 전기자 권선과 죄송합니다. 계좌 권선과 전기자 권선이죠. 그런데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두 계좌 권선의 방향이 동일한 거는 뭐라고 한다? 화동 복권이라고 한다. 화동 복권. 자, 반대 방향으로 된 거를 뭐라고 한다? 차동 복권이라고 한다. 자, 반대 방향으로 된 건 어떻게 했어요? 서로 감쇄시키겠죠. 화동 복권은 상승시키는 거고. 자, 이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화동 복권 발전기와 차동 복권 발전기가 있는데, 자, 화동 복권은 뭐다? 방향이 누가 두 계좌 권선이라는 게 뭐예요? 자, 계좌 권선과 전기자 권선의 자극 방향이 일정한 거를 뭐라고 한다? 화동 복권. 반대 방향이 차동 복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죠. 내분권, 외분권, 복권 발전기. 자, 요거는 뭐다? 자, 전기자와 분권 계좌가 병렬로 연결된 거에 다시 직권 계좌가 직렬로 연결된 건 내분권. 앞에 그림 꼭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외분권은 뭐다? 자, 전기자와 계좌 권선이 직렬로 연결된 상태에 분권 계좌가 병렬로 연결된 거다. 요 차이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 자, 교재 이제 7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교재 7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자, 직류 발전기의 특성 곡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특성 곡선. 자, 특성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 이 직류 발전기의 특성이 어떻다라고 이해하라는 얘기죠. 성격이죠. 성격. 이 종류의 성격이 어떠냐? 자, 이런 이제 성격, 그러니까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곡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다? 자, 무부하 특성 곡선이 있다. 무부하 특성 곡선. 그래서 종류는 이제 무부하 특성 곡선, 무부하 특성 곡선. 그다음에 이제 외부 특성 곡선. 외부 특성 곡선, 그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 특성 곡선이 있는데 실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77페이지에 무부하 특성 곡선을 보면 지금 하는 부분이 뭐죠? 직류 발전기 특성 곡선이죠. 이건 꼭 뭐 직류 발전기를 떠나서 동기 발전기도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가 이 발전기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곡선이다. 그중에 무부하 특성 곡선은 뭐냐? 자, 무부하 특성 곡선은 자, 말 그대로 뭐예요? 무부하죠. 무부하라는 게 뭐죠? 자, 이렇게 발전기가 이렇게 있으면 자, 발전기를 회전시키면 자, 여기 단자잖아.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다가 원래 뭘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자, 부하를 연결해야 된다. 부하를 연결하게 되면 전류 I가 흐르겠죠. 자, 근데 무부하라는 건 뭐다? 부하를 연결 안 한 거예요. 부하를 연결 안 했으면 자, 여기에 뭐가 IA가 흐르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죠. 자, 그럼 발전기를 전격 속도로 운전하면서 무부하 상태로 회로를 연결 안 했으니까 전류는 안 흐르겠죠. 그 상태에서 계좌 전류는 당연히 이제 변화시켜야 되겠죠. 계좌 전류가 들어가야지 여기 IF가 들어가야지 여기 N극, S극에서 뭐가 발생하죠? 자력선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계좌 전류 IF를 발생시킬 때 그때 유도 기전력 E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곡선을 뭐라고 한다? 무부하 특성 곡선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no load characteristic curve라고 한다. 그래서 이 곡선은 발전기의 전격 전압이 이 곡선상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가 바로 발전기의 자기적 포화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무부하 특성 곡선이다. 자, 그래서 무부하 특성 곡선은 뭐라고요? 자, 뭐가 없다라는 거죠? 부하가 없다.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뭘 조정한다? 변화시킨다. 계좌 전류를 변화시키면서 뭘 관찰한다? 유도 기전력 E를 관찰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냐면 외부 특성 곡선이에요. 외부 특성 곡선. 여러분들 교재 자 78페이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바로 앞에서 뭐에 대해서 했죠? 무부하 특성 곡선 얘기했죠. 자 이번에는 외부 특성 곡선이다. 자 외부 특성 곡선은 뭐냐면, 자 지정된 운전 상태에서 지금 운전하고 있는 거죠, 발전기를. 자 발전기 단자 전압이, 자 이번에는 뭐냐면 무부하가 아니라 뭘 연결했어요? 부하를 연결했어요. 부하를 연결했으면 당연히 뭐가 흐른다? 부하 전류가 흐른다 이거죠. 그래서 부하 전류를 변화시키면 그거에 따라서 자 특성을 보는 것이 바로 뭐다? 외부 특성 곡선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발전기를 전격 속도, 전격 부하 전류 시에 전격 단자 전압이 되도록 계좌 전류를 조정합니다. 먼저 계좌 전류를 조정하고 나서 자 부하 전류를 변화시키면서 특성을 보는 것이 바로 뭐다? 외부 특성 곡선이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무부하 특성 곡선과 외부 특성 곡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내부 특성 곡선이라는 게 있다. 자 외부 특성 곡선을 구할 때와 같은 상태로 발전기를 운전하는데, 그때 자 부하 전류의 변화에 따라서 유도 기전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외부 특성 곡선이다. 뭐 부하 포화 곡선, 자 부하 포화 곡선은 뭐 특별한 게 아닌 것 같고요. 발전기를 운전하고 부하 전류를 일정한 값으로 유지하면서 이제 계좌 전류를 변화시킬 때는 뭐 부하 포화 곡선이다. 그다음 계좌 조정 곡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실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무부하 특성 곡선하고 그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발전기의 특성을 가장 많이 파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79페이지에 보게 되면, 79페이지에 보면 자 여기서 설명하려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 앞에서 배웠던 자 특성 곡선 있죠? 자 특성 곡선을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타력 발전기를 한번 볼게요. 타력 발전기. 자 타력 발전기라는 건 뭔가요? 예, 계좌 전류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자 N극, S극에 주 자극이 있다. 자 그런데 이게 보통은 전자석이기 때문에 여기 뭐가 담겨 있다? 이렇게 코일이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뭘 공급해야 된다? 계좌 전류 IF를 공급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거를 외부에서, 자 얘가 바로 뭐예요? 계좌예요. 계좌 권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좌 전류 IF 를 공급해야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N극, S극의 자석이 되고, 자 여기에 잔액선이 형성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잔액선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바로 여기에 있는 전기자가 존재한다 이거죠. 전기자가. 자 그리고 이건 당연히 뭐다? 지금 브러시다.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겠어? 중성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자력선이 존재하고 거기에 전기자 코어가 회전하게 되면, 자 전기자 권선에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자 여기 생기는 유도 기전력 E에 의해서 자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발전기를 우리가 무슨 발전기라고 한다? 타력 발전기라고 한다. 그럼 이 타력 발전기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성 곡선을 이용하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자 무부하 자 특성 곡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무부하 특성 곡선과 자 외부, 자 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력 발전기의 무부하 특성 곡선과 외부 특성 곡선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